주말에 프로야구 중계 많이 보셨나요? 프로야구가 벌써 40년 전에 개막을 했네요. 세월이 참 하루같이 이렇게 금방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사회의 음으로 양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우리 스포츠계에 많이 미친 영향이 있는 프로야구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또 발전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역사를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고등학교 야구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대회 인기를 바탕으로 1982년 한국야구선수권 대회라는 KBO, 코리안 베이스볼 오르가니제이션인가요? KBO로 이제 출범을 했죠. 출범할 때 이제 그때도 뭐 여러 가지 뒷얘기는 있었지만 어찌됐든 급하게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했던 몇 가지 이제 대국민 완화 정책이라 그래야 되나?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제 어떤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유는 많이 허용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칼라 TV를 처음 방송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S 정책이라고 그랬죠. 프로 스포츠를 통한 국민들에게 여가를 제공하면서 이제 눈길 돌리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건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래에 대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들, 그 당시에는 이제 청춘들이 부르는 음악은 TV에 못 나오게 했었거든요. 그거를 좀 많이 허용을 해줬고, 그 다음에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규제가 없었죠. 없애버려서 이제 자유화를 추구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또 이제 교복 자유화, 그 다음에 두발 자유화를 해서 이제 머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했고, 그래도 또 여전히 관성이 있어서 파마는 못하고 여학생들 머리 일정 길이 이상 못 기르고 염색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있었죠. 그런저런 사연을 안고 이제 프로야구가 인기를 얻어서 현재 프로야구 중에서는 출발도 제일 빨랐고 리그 인기도 제일 좋고 시청률, 특히 중계권료는 되게 많습니다. 3사 스포츠 채널에서 나눠서 하죠, 각자. 그 다음에 덕분에 이제 야구 여신님들이 또 많이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출발의 의도는 어땠던, 그 의도가 자기의 독재 정치를 좀 더 완화시켜줄 수 있는,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국민들 생활 깊숙이 안착이 돼 있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파생 산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죠. 자, 이게 또 이제 재밌는 아이러니한 게 보시면 이게 아니라 보십시오. 이게 스포츠센터에서 스포츠 시장에서 볼 것 같으면 축구는 국내 경기가 인기가 없어요. 국제 경기할 때는 난리가 나는데 국내 월드컵 할 때는 축구가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지만 리그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농구, 배구는 훨씬 적죠. 겨울에만 하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프로야구 중계 수도 많고 시청자 수도 많고 이런 인덱스까지 계산해봐도 훨씬 높게 나오죠. 부동의 국내 1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점점 관심도가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나 생각을 해보면 이제 최근은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올림픽 나가서 우리가 북경올림픽 때는 전성으로 우리가 이제 우승을 했었는데 이때는 뭘 받았냐? 병력 혜택을 받았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그 다음 때에서는 예선 탈락했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 구단들의 매출을 볼 것 같으면 절대적으로 모기업 지원 비율이 한 절반 가까이 된다. 절반 정도를 모기업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회사 자체로 존속이 불가능하다. 그나마 두산이 인기가 있고 관중 동원력이 제일 좋습니다. 팬들이 제일 많고 경영도 제일 잘하고 그래서 최저 한 20% 정도 지원을 하면 돌아갈 수 있는. 근데 그 매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 외에는 현재로서는 자생이 불가능하고 구단이 이렇게 매번 적자가 나는데 그러면 이 야구단이 순전히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리고 우리 야구장의 분위기를 이렇게밖에 운영할 수가 없을까. 그래서 돈 많은 회장님이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K 와이번즈를 인수한 SSG 랜더스를 신세계에서 이제 인수를 했죠. 구단을 보고 난 인수한 다음에 공격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너무 법이 복잡해요, 이게.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볼 것 같으면 그 아틀랜타 브레이브스 남부에 있는 아틀란타에 있는 아틀랜타 브레이브스에 이런 그 투리스트 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온갖 놀이 시설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판매, 놀이 시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할 수 있게끔 돼 있죠. 이건 왜냐하면 이게 아틀란타 브레이브스 자기 땅에 자기 돈은 아니겠죠. 뭐 금융을 발생을 했겠지만 이렇게 이제 지어서 운영을 하니까 수익이 나오죠. 하나의 산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라쿠텐을 여기 아마 이베이 하는 클럽에서, 이커머스에서 이제 이거를 야구단을 운영을 하면서, 여기다가는 아주 구단 자체에다가 온갖 놀이동산 넣고, 그 다음에 저기 숙박시설까지 넣어서 와서 자고, 놀고, 야구 보고, 뭐, 이렇게 하도록 해서 일본에서는 첫 해부터 흑자를 기록했던 놀이동산까지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신세계에서는 이걸 하려고 그랬더니 못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 되는 이유가 이 법 때문에 안 돼요, 법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야구장을 그 아틀란타 브레이브스나 뭐 저기 다른 메이저리그의 그 구단처럼 할 수가 없고 일본의 라쿠텐처럼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요 법이 있더라고요. 도시 군 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약에 의한데 그 체육 시설에 대한 규정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 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 시설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 자체가 소유하는 체육 시설. 그러니까 체육 시설은 결국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해야 돼요. 개인 기업은 할 수가 없어요. 프로야구, 프로축구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제 그 포스코만 광양하고 포항이 자기 땅에, 그 당시 공기업이, 지금도 뭐 민영화됐다 그러면 공기업이죠. 거기서 축구 전용구장 2개 지어서 운영하는 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나라 어떻게 되어 있냐? 전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소유하는 체육시설을 운영을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위탁받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대로 이런 앞서 얘기했던 이런 그 뭐 놀이동산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경기가 144경기가 있으니까 그 중에 절반을 홈 경기로 하니까 70일 빼고 나면 나머지는 사람이 원래 와서 할 일이 없어요. 그 야구장에 오는 건 야구 경기만 보러 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시설 투자를 하고 쇼핑센터를 짓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야구장이 아주 한산하다가 좋은 경기 있을 때만 잠시 북적북적하고 끝나는 겁니다. 어떤 그 상업적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이 구단을 돈이 남을 수 있게 운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이 있거든요. SSG는 청라 신도시의 땅이 충분히 동구장을 지을 만한 땅을 갖고 있어요. 그냥 허가만 해주면 되는데 이런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법 한 줄만 바꿔주면 돼. 개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 설치하는, 뭐 이렇게 한 줄만 넣어주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안 하죠. 왜냐하면 이 체육시설에 또 뭐 여러 많은 관련 공무원들이나 이 젓가락 들고 있어야 될 사람, 숟가락 들고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게 다 국회가 할 일입니다. 국회가. 그래서 법을 잘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두 문장만 한 줄 바꿔주면, 한 단어만 더 바꿔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KBO가 이게 얼마나 정치적인지는 그 KBO 총재라 그러죠. 미국 같으면 메이저리그 커미셔너라 그럽니다. 이 총재가 어떤 사람이 했는지를 쭉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24대 허구현 해설위원, 우리는 뭐 허구현 씨 그러면 해설위원이 제일 유명합니다. 이분이 이제 총재가 됐지만 그전에 한번 보세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서정철 당시 국방부 장관입니다. 육군참모총장 출신의 3, 4대 이용이 MBC 사장이었었습니다. MBC 사장 하기 전에 청와대
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문공부 장관도 있었고, 그 다음 5대 이상훈. 대개 이제 주로 전직 군인들이나 국방장관이죠. 6대 5명. 그래도 가장 민간인에 가까운 분이 처음으로 되셨고, 7대 권영, 이때 이제 누구냐면, 김영삼 대통령 시절입니다. 권영애 씨가 김영삼 대통령의 측근으로 얘기했죠. 말문하고 탈만한 김기춘 씨가 8대. 이거는 한참 전입니다. 김기춘 씨는 그 관계 이력이 되게 다양해요. 법무부 장관의 삼선 국회의원. 요때까지가 그 은퇴 상태였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비서실장이 되면서 복귀했던 거죠. 나이가 많아서. 그다음 홍재영 씨 역시 경제 최경원 장관. 요때가 이제 그겁니다.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서 이제 홍재영 씨가 됐죠. 여기까지가 김영삼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점점 군인들이 뭘로 바뀝니까? 민주화 투쟁을 하신 분으로 바뀝니다. 정대철 의원이 국회의원 떨어지고 난 다음에 했을 거예요, 아마. 종로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KBO 총재를 했었고, 이러다 보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행 포함해서 2번을 박용호 두산그룹. 그래서 이제 두산이 야구장 오래 운영했었고, 좀 기업 마인드를 갖고 운영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박용호 총재가 임명이 되는데 본인은 사양을 하죠. 기업인들은 다 이런 자리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가서 누리는 분들이에요. 총재하면서 내 KBS 총재야 그러고 이제 누리는 사람이지만, 이런 분들은 들어가면 이제 정말 서비스 파트에서 서번트 경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힘들고 요거도 먹기 쉽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맡았다시피 했었어요. 이때. 그러다가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신상우 씨가 정치적 성향으로는 김영삼 대통령하고 같은 계열로 활동을 했었지만,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 부산 3구 선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신상우 총재가 있었고요. 점점 이제 KBO가 좀 인기도 없어지고 그럴 때 명지학원 이사장했던 유영구 씨가 이용희 씨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밀었다는 얘기도 있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일 거예요, 이때가. 이분이 하다가 나중에 또 어떤 개인적인 회사 비리로 인해서 구속되고 하는 바람에 KBO 총재 자리가 아주 꼴사납게 돼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구본능 희승그룹 회장이 이때 이제 떠맡은 겁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하다가 정운찬 총재가 총리 때 총리 마치고 쉬고 있을 때 하죠. 굉장히 정치적인 배경으로 다루신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지택 씨는 하고 있는 동안에 굉장히 야구인들 사이에서는 많은 비난을 받고 뒷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정권도 바뀌고 KBO 총재도 허구현 총재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정말 순수하게 야구만 하신 분이고 해설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총재가 됐는데, 예전 같았다면 이 자리도 지금 허구현 총재가 선출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현 정부, 인수하게 될 정부에서 이제 입김이 작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허구현 총재가 임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허구현 총재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야구를 좋아하고 평생을 야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야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실 거라고 믿는데, 그 걸림돌이 이겁니다, 이거. 저는 SSG에서 청라 구단을 질 수 있도록 현 인수위에서 한번 이런 거는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K-팝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많은 고용에 관한 일이 관련된다 그러면 이런 도움구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허구현 총재가 잘해주길 바라고,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도 이러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 아니고 특별한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니까 좀 적극적으로 법률 개정 아니면 법인 내에서 빨리 이런 게 민간 도움구장이나 야구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